제가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 중국이 망할 징조가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이걸 그냥 저주가 아니라 나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지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봅시다. 일단은 지금 중국은 자국민들에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상 이걸 보여줘야 돼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활, 이렇게 지금 저는 부상이라고 했는데 부활,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활, 이거를 아주 까놓고 얘기해서 무지한 국민들한테 선동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종합 1등을 해야 돼. 올림픽에서 종합 1등을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80년대 있잖아요. 80년대 76년에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처음 금메달 땄잖아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레슬링에서 금메달 딴 게 우리도 드디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 76년에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86년에 드디어 월드컵 진출했어. 지금은요 여러분 월드컵 진출한 거 가지고 만족 못하죠. 우리는 지금 월드컵 진출한 거 가지고 만족 못하지 않습니까? 4강까지 갔는데 16강은 해줘야 되고 8강 정도 가면 피가 끓기 시작하지. 16강도 한번 해봤잖아. 해외에 나가서도 뭐 남아공 월드컵에서 16강 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같지 않잖아. 올림픽에서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거 뭐예요? 올림픽이 아니라 이거 권투 홍수환 선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들끓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못 살던 나라, 열등감에 쩔어있던 나라가 그런 금메달 하나 그런 거에 어느 정도로 열광한지 우리가 잘 알아. 중국아 우리가 너희들의 심장을 잘 안다. 잘 안다. 니들은 아직 월드컵도 한일 월드컵 2002년 그렇게 한국하고 일본이 시드 받아가지고 아시아에 그 티오가 많았을 때 그때나 이렇게 월드컵 한번 밟아보지. 요번에도 탈락했더라. 월드컵 몇십 년째 못 가고 있는 우리도 36년 만에 그때 월드컵 간 거였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 우리가 그러면서 선배고 형인데 잘 알아. 못 살고 가난할 때 올림픽에서 뭐 이렇게 금메달 따고 1등하고 이러면 얼마나 국뽕이 오르고 뭐 그때 누구야 88 올림픽 하영주 선수인가요? 유도에서 업어치기 한 판 하고 그러면 막 돌아버려 막. 그때 우리도 88 올림픽 때 종합 4위 해봤거든. 권투에서 약간 우리도 야이로가 있었어. 그런 금메달도 우리가 다 안다고. 그런 게 알아. 그런데 그런 애국주의 열풍을 동원해야 되는 나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영수이나 감사합니다. 자, 이 애국주의 열풍으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상 이러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선진국들이나 조금 사는 사람들, 금메달 좀 따보고 좀 월드컵도 나가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솔직한 얘기로 약간 미개해 보이거나 촌스러워 보이고 후닥다리 한때 우리도 옛날에 저랬지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국주의 열풍, 중국은 지금 여러분 장진호 있잖아요. 장진호 영화가 1등을 하더니 그 스피노프가 또 1등하고 있다고요. 이거 애국주의 열풍이 여러분 국내 정치용이에요. 자 보세요. 중국도 여러분 부자 많습니다. 중국도 부자 많아요. 그리고 해외 글로벌한 사람들 많습니다. 해외에서 여행 다니고 유학하고 그런 사람들, 해외 소식통들 다 귀뚫려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지 아는 개화된 중국인들도 많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열면 죽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중국 지도층 중에 사회 지도층, 글로벌 스탠다드를 아는 유학파들은 그런 사람들은 쪽팔린 걸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쪽팔려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이건 여러분 누굴 선동하는 거예요? 장진호님 누굴 선동하는 거냐면 중국 기층민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수키김님 감사합니다. 정치비치님 감사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여러분 나름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독재라고 하지만요. 중국 공산당 독재라고 하지만 그 공산당원이 8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15억 명한테 정치가 열려있진 않아요. 15억 명한테는 정치가 열려있지 않고 15억 명 중에서 8천만 명인 공산당원들끼리의 경쟁이라고요. 그래도 8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등소평 이후로 몇 가지 원칙을 세워놨어요. 중국 공산당 내에서 권력 투쟁도 룰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거에서 몇 가지 라인들이 서로가, 우리가 체크앤 바란스를 하듯이 공청당, 그리고 뭐 상하이방, 뭐 그리고 태자당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이런 세력들이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었다고. 지역별 안배도 있고 그 라인별 안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권력을 한 사람이 10년 이상은 가질 수 없는 그런 룰도 만들고, 자기 후계자는 지명할 수 없고, 그거 뭐라고 하죠? 자기 후계자 다음 후계자를 그 사람이 정해놓죠. 그래서 계속 이 후계 구조가 안정적으로 되지만 10년까지로 가면서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해서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완전히 누군가의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집단 지도 체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고, 중국이. 근데 그걸 시진핑이 다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뭉개버리고 자기는 모택동 등소평 정도의 지도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나댄 거지.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보시라이라든지 권력 투쟁의 경쟁자들이 삽질을 하면서 숙청을 하면서, 그리고 후진타오하고 후진타오하고 장점이나고의 권력 투쟁 그거를 또 타고 넘으면서 지금 시진핑의 권력이 엄청나게 집중돼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시진핑은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시진핑의 권력이 집중될 때 누가 견제자냐? 상하이방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다른 엘리트들이 시진핑의 권력 투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라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시진핑의 일당 독재를 사회 지도층으로 갈수록 반대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자기 일당 독재, 그러니까 1인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층민을 동원한다고요. 기층민을. 자, 기층민을 동원해서 엘리트들 사이의 견제를 뚫고 기층민 동원해서 권력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택동이죠. 모택동이 실각을 한 적이 있잖아요. 대약진 운동으로 실각을 한 다음에 다시 권력을 잡을 때 문화대혁명했죠. 지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항미 원조 전쟁이네 그렇게 표현하면서 6.25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서양 세계를 향한 대립을 가지고 기층민들을 막 애국주의 열풍으로 해서 지금 시진핑이 권력 기반을 이렇게 강화하는데 미국을 때려잡을 수 있어요? 지금 대만, 호주 대립했다가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때려잡을 수 있어요? 미국 때려잡을 수 있어요? 못 때려잡죠. 그러면 시진핑 권력은 흔들리는 거예요. 시진핑 권력은요, 시진핑이 대만 합병하겠다 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10년 임기 연장을 한 다음에 대만을 제대로 10년 내로 합병을 못하면요, 시진핑은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대만을 합병할 수 있겠어요? 대만 합병하면은 미국이 TSMC 공장 폭파시키고 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할 텐데 시진핑이 여러분 대만 침략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미국을 침략도 못하고 미국하고의 전쟁도 못하고 그걸 불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진핑은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다시 홍위병을 다시 돌리고 내부 투쟁을 할 때 보시라이 잡아 죽일 때 사람들이 열광했거든요. 뭐를 하겠어요? 부자들 때려잡는다고요. 부자들. 중국 자국 내 부자들 때려잡을 거고, 부자들한테 뭘 시킬 거냐면 하방하라 이런 거 시킬 거예요. 문화대혁명 때 멀쩡히 인간 박사 이런 사람들을 니네 인민 기층민중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밭갈게 시키고, 노동 현장 가야 돼 그러면서 공사 현장 같은데 이런 데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은 지금 이 올림픽에서 기층민중들한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상이야, 우리가 지지율 1위야, 이게 지금 시진핑의 10년 권력 연장의 당이론을 지금 기층민중들한테 쫙 깔라고 올림픽을 이따구로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 그거를 대중들한테 은폐하기 위한 시진핑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내부에 부패한 사람들을 시진핑 주석이 우리 사회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토착 외구들 내지니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토착 외구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표현을 쓰면서 부르주아들, 부자들, 이번에 이제 그 누구예요? 마윈 실종됐다 나타나는 식으로 때려잡기 시작할 거라고요. 특히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 희생양은요, 커다라면 커다랄수록, 커다란 코끼리일수록, 맹수인 사자일수록 그 대상을 사냥할 때 이렇게 더 찌릿한 거란 말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 잡아 죽이듯 그렇게 갈 거란 말입니다. 미국과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자각하기 시작을 하면 시진핑은 수가 없어요. 국내 부자들을 사냥하고 인민들을 광기로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 비슷한 걸 다시 해야 된다고요.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중국 결국 망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돈 있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요 대탈출하죠. 바보입니까? 이걸 당하고 있게?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때 있잖아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것 같아서도 독일이 엄청나게 지지율 신경 썼습니다. 민중의 지지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 엄청나게 체크했어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한 게 뭡니까? 유대인 학살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금융 시스템, 금융가들인 유대인들이 이 경제를 왜곡하고 뭐 어쩌고 당신들을 도둑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대인 죽여야 돼 이러면서 걔네들이 유대인 학살했던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지율 관리였단 말이에요. 킬링필드는 여러분 왜 벌어졌겠어요? 문화대혁명은 왜 벌어졌겠냐고. 이게 여러분 전체주의의 토탈리테리아니즘의 숙명이에요. 권력자는요, 절대 권력자는 절대 악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중은 절대 권력을 주는 거고, 시진핑은 무슨 절대 권력이 절대 악과 싸우냐? 미국이라는 절대 악과 싸우는 존재다.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절대 악과 싸우는 존재가 미국 앞에서 별거 아닌 거라는 게, 깨갱하는 인간이라는 게 드러나면 시진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에 부자들을 잡아족쳐야 돼요. 지식인들을 잡아족쳐야 되고, 그게 전체주의 일당 독재, 1인 독재의 숙명입니다. 지금 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고 있으면요, 중국의 망국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중국 지식인들 부자들이 탈중국을 할 거고, 하방을 피하게 될 거고, 재산 몰수를 피하기 위해서 세계로 탈출을 할 거라고요. 시진핑이 무너져도 지금 이 중국 공산당 시스템은 크게 흔들릴 거고, 시진핑이 권력을 연장해도 중국은 내부 분열이 크게 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올림픽에서 보여지는 이 현상이 중국이 망조든 현상이다. 이거 여러분 나름 그냥 저주가 아니라 나름 예측입니다.